안녕하십니까, IP어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8월 18일, 19일 날 드렸던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일드 같은 경우는 HYG ETF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S&P 500에 해당되는 SPY ETF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채권 중에서 약간 위험의 어떤 주식에 관련돼서 상관관계가 높은 하일드와 그리고 미국 대표적인 주가 인덱스인 S&P 500에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수익과 위험과 수익에 관련돼서 누가 더 가성비가 좋으냐, 즉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누가 더 좋으냐에 관련된 코멘트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일드가 결국은 성과를 잘 냈고 스파이가 성과를 잘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미 8월 19일 날 기준으로 하일드가 0.56% 빠진 상태였고요. 스파이가 0.83% 오른 상태였는데, 지금 보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0.41% 그리고 마이너스 0.28%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S&P 500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즉 111bp 정도 빠졌습니다. 1.11% 정도 성과가 하락이 나타났고요. 하일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1, 그때보다는 한 0.15%, 즉 15bp 정도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즉 그때보다 수익률이 결국은 하일드는 플러스를 내는 방향으로 왔고 스파이는 마이너스를 내는 방향으로 왔다라고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얼마 올랐고 얼마 떨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환경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생각해 보시면 델타 변이가 있었고요.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금리가 사실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하일드 채권 자체도 어느 정도 기업의 어떤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위험자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채권적인 특성이 더 뛰어난 하일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보다는 채권이 낫다는 입장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채권을 투자하는 게 유리한 시점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험은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델타 변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많이 소멸됐다, 혹은 시장에서 그걸 적응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진정이 되게 되면 시장에 위험자산을 투자해도 됐다. 그러니까 리스크 에셋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자산 배분 측면에 있어서 위험자산 그리고 덜 위험자산 측면에서 누가 유리하냐, 앞에는 이 친구가 유리했고요. 지금은 이 친구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자산 배분에 있어서 주식과 채권 비용이, 옛날에는 채권의 비중이 더 높은 게 더 유리했고요. 지금은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 그때도 시장은 되게 좋았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때 주가가 쭉 올랐었습니다. 채권은 그때부터 약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횡보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주가가 공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델타 변이의 우려와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델타 변이가 물론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반영되면 이런 위험자산의 가격이 진정되기 마련인데 그런 구간이 지금 더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는 그때에 비해서는 어떤 채권의 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즉 채권의 가격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일드 같은 경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채권의 어느 본연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떨어져서 마치 주식처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구간이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채권의 금리가 진정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하일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절대 수익 측면에서는. 하지만 지금 그럴 국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식 S&P 500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 달 반 전, 약 2개월 동안 발생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았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채권을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을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국면이 다시 들어왔다. 왜냐하면 이 1년 사이 전체 구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주식을 투자하는 게 유리했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 변수들이 급등하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관련된 우려가 발생하면서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실적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 지금 미국이 3분기 실적의 제1번 주제였던 S&P 500 기업 중에서
JP모간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향후의 실적에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좀 괜찮을 거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차익 실현이 발생할 정도로 주가가 꽤 좋았던 부분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그러면 위험자산 배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 2개월 전보다는 좀 긍정적인 국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산 배분을 조금 더 위험자산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국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자산 배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줄이고 위험자산을 조금 사서 수익률 조금 더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보니까 3에서 한 5% 정도 성과를 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나 이런 이제 대형주 지수들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수들이 리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과의 부진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 실제 3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는 위험자산에 대해서 익스포즈를 좀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힌트가 생기게 되면 또 업데이트를 드릴 텐데, 지금은 요약하자면 예전에 비해서 금리의 상승에 대한 시장의 부담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도 떨어졌다. 따라서 숫자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프라이싱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주식을 살 때도 지금은 예전처럼 무조건 장기 성장성을 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뒷받침될 수 있는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후에 만약에 이런 이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즉 위험과 수익률에 비교해서 가성비가 누가 더 뛰어나냐, 혹은 어떤 자산군이 더 뛰어나냐라는 업데이트를 할 힌트가 생긴다고 한다면 또 다른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